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절편 이런 용어들 확인을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맞게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보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렇게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도형이다? 바로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개념을 볼 거라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꼴로 나온다면 이 도형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직선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y는 1차식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하는 게 직선의 대표적인 형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자, 이렇게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직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비듬이 생긴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직선도 있겠지만 세로 직선도 있고 가로 직선도 있잖아요. 그쵸? 크게 보면 세 종류입니다. 직선 뭐라고요? 비스듬히 표현된 직선하고 세로 직선, 가로 방향 직선 이렇게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종류를 모두 다 한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렇게 x, y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뭐냐면 저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거예요. a가. 또 y 앞에 개수 b도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x, y가 둘 다 있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ax하고 c를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제 양변에 b로 나눌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이런 1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울기하고 y좌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x 앞에 개수, 이게 바로 기울기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라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요 상수항,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예요? 바로 y절편이 되겠죠. 역시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양수로 주어지고 y절편도 양수로 주어졌다라고 해볼까요?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데 y좌표 양수니까 이렇게 찍혀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는 개형 형태가 바로 요 1차 방정식에서는요, x의 개수, 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x, y가 둘 다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로 우리는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a가 0일 수 있잖아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형태. 그래서 뭐냐면 x 앞에 개수가 0이니까 x가 소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y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사라지고요,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이렇게 표현해보면 c 이항하고 b로 나눠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뭐였어요? 그래요, 바로 우리는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직선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좌표 표면이 있을 때요,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여기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y좌표가 전부 다 이 마이너스 b분의 c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이런 식의 가로 방향,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온다 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럼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인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y가 소거되겠고요, a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문자로는 x만 남아있네요. 그래서 x는 이라고 표현해보죠. c 이항하고요, a로 나눠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네. x는 숫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요, 직선인데 세로 방향의 직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c인 점들을 모두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세로 방향의 직선이 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xy에 관한 1차식. 자, 1차식은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이런 사선 방향. 자, 비스듬히 가는 방향의 직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앞으로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직선 하면 요 1차 함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xy에 관한 1차 방정식 1차식은 0 이렇게 되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바로 직선을 의미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개념이었다면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요. 두 번째 개념. 이게 좀 다소 까다롭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두 직선에 교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했을 때 한번 말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내용 뭘까? 자, 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쌤은요 뭐 하나 좀 찍어보죠. 뭐 이 점, 여기가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1,2를 지나는 직선 한 두 개 정도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자, 쌤이요 2x 더하기 y 1,2 넣어서 성립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직선 여기 1,2 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볼까요? 자, 2라고 2 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쌤이 두 직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직선. 첫 번째 직선을 쌤이 기역이라고 해보고요. 두 번째 직선을 니은 직선이라고 해보죠. 자,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뭐라고요? 직선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직선, 기역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차피 1,2를 대입해 보시면 성립하게끔 쌤이 하나 예를 든 거거든요. 1,2를 지나.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자, y는 이라고 썼을 때 2x 넘겨보세요.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직선이 바로 기역입니다. 됐죠? 그냥 마찬가지. 자, y 쪽으로 이용해보면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서 기울기가 얼마? 1이죠. 그쵸? 그래서 이 1,2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생긴 게 니은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의 교점이 몇 콤마면 1,2가 되게끔 셈이 맞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자, 이렇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래서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을 뭐 하면? 연립하면 아, 이 x에 관한 식, 요 기역과 니은 주어진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에 쌤은 연방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연립 방정식에 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의미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연립 방정식 풀어보세요. 뭐 그쵸? 뭐 가간법, 대입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해가 x는 1, y는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 그래서 교점이 1,2구나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럼 한 가지 내용을 더 해보자는 거야. 여기까지만 알지 말고 쌤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까지만 하면 이 1,2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1,2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자, 선생님 질문한 거예요. 1,2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1,2를 지나는 것 중에는요. 니은이라는 이 직선도 있고요. 기역도 있고요. 다른 직선도 있을 수 있죠.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뭐 엄청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직선을 하나의 식으로 딱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게 개념입니다. 이 파트의 개념이 이거예요. 아, 1,2를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번에 빡 표현하고 싶은데 라는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1,2를 지나는 이렇게 자, 쌤이 노란색 긋고 있는 거 보이세요? 무수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해 보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기역 있죠? 기역의 좌변 또 니은식의 좌변을 갖다가 쌤은요 연결할 겁니다. 어떻게 연결하냐? 기역의 식 이렇게 갖다 쓸 거고요. 니은의 식 그대로 좌변만 1차식, 1차식 갖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1차 중에 하나
골라서 얘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여기다 K라고 쓰고요. 는 0이라고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기억에 요 1차 방식의 좌변, 니은의 1차 방식의 좌변을 뭐로? K로 연결했어. 그래서 등식을 만들었죠. 결국엔 이거는요, X,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보이세요? 어차피 정리하면 XX, 뭐 더하면 X겠죠. 그죠? Y도 있고, 그죠? 상수항도 있고. 그래서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인 거죠.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어떤 직선일까라고 했을 때, 쌤은요, 이 직선은 1,2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요 K에다가요 숫자를 넣는 거예요. 1도 넣었다, 2도 넣었다, 3도 넣었다, 4도 넣었다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죠? 그럼 요 식 자체가 계속 바뀌겠죠? 그쵸? 이 식이 바뀌면 계속 다양한 직선이 나올 텐데 근데 그 직선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점이냐? 쌤이 K에 관해서 썼잖아요. 이거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지납니다. 뭐라고요? 이 식은 무조건 1,2를 지난다고요. 왜 그런 게 성립합니까? 라고 했을 때 1,2라는 건 이 기억과 니은의 바로 교점이었어요. 즉 1,2를 이 좌변식에 대입하는 순간 이 좌변식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또 1,2를 이 좌변식, 니은의 좌변식에 대입하는 순간 무조건 0이 된다라는 특징을 살려서 봐봐요. 1,2라는 이 교점 있죠?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쌤이 요 밑줄 그은 이 1차식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또 뒤에는 요 1차식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꼴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라고 해서 K값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늘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K가 숫자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직선은 다양한 직선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K값하고 상관없이 이 직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1,1을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아, 1,1을 무조건 이 직선은 지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그 두 직선을 좌변을 연결한다. 뭐로? K로 연결한다. K를 한쪽에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고 는 0 이렇게 해서 K로 연결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형태를 딱 보면 K로 묶여있네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 X, Y가 뭘까? 둘 다 0으로 만드는 거 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 둘 다 0이라고 놓으시고요. 이렇게 연립방식 해를 구하시면 1,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1,2를 지나는 바로 직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얘기. 지금까지도 조금 어렵죠? 근데 자,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위에 쪽은 쫙 지워볼게요. 봐봐요. 여기서 쌤은요, 새롭게 한번 해보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요, 이렇게 좌변 그대로 갖다 쓰고, 좌변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는 0이라고 쓸 텐데, K를 이제 아까 여기다 곱했죠. 니은식에다 곱했는데, 그럼 저는요, K를요, 요 기억식에다 곱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요렇게 표현해도 결국에는 1,2를 대입하면 요 괄호 안에 식 0 되고, 이것도 0 되니까 K값하고 관계없이 늘 성립해요. 그래서 1,2를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자, 요 아래에 있는 식 보시면 요 식은요. 이 식은 니은에다 K 붙인 거고 이 식은 기억에다 K 붙인 거죠. 자, 이 식에 한계가 하나 있어요. 한계점이. 한계점. 그게 뭐냐? 자, 보시면요. 요 아래식 먼저 볼게요. 요 아래식은요. 1,2를 지나는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긴 해요. 단 하나는 표현 못합니다. 누굴 표현 못하냐? 쌤이 K에다 0을 넣잖아요. 그럼 이건 사라지죠. 그죠? 이 부분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식은 0 이렇게 하면 기억이다. 기억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식을 날리고 요 식만 남겨놓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누군 표현 못하냐? 니은은 표현 못합니다. 니은식의 좌변에 K를 붙이는 순간 그 니은 자기 자신은 표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단 하나의 한계.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단 하나는 표현 못합니다. K 옆에 있는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1,1을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표현할 수는 있는데 누구? K 옆에 붙어있는 요 기억이라는 직선을 얘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얘만 남겨놓고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K를 여기다 붙이는 순간.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태생적으로 K라고 붙어있으면 요 식과 요 식의 교점. 자, 요 직선과 이 직선에. 자, 읽는 거예요. K가 붙어있다. 이 1차 방정식이다. 그럼 직선인데요. 어떤 직선? 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읽 때 바로 요 K 옆에 붙어있는 요 니은 직선은 표현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셔야만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다소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풀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정리해 볼게요. EX 더하기 KX,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 K 플러스 EX. 자, 여기 y죠? 여기 마이너스 ky입니다. 그러면 1, 동료한끼리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4 더하기 k. 여기 뭐라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 k 더하기 마이너스 4로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 등식과 이 등식은 같은 등식이요. 맞죠? 같은 등식이요. 그냥 전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등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구나. 그럼 이건 뭐라고요? 직선입니다. 직선. 근데 어떤 직선인지 알려면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뭐요? k에 관한 등식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해서 k가 있는 부분 묶어주고 k가 없는 부분 따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k에 관해 정리한다. 뭐라고요? 자, 미수가 등장한 K에 관해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쌤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서 1,2 알아내시면 이 두 직선의 교점. 즉 1,2를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자, 이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1,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K값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직선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직선이 나오겠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직선이요. K의 멀르튼 그냥 무조건 1,2는 대입하면 성립해요. 1,2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1,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등식, x에 관한 1차 방정식에 K라는 이 미지수, K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미지수일 수 있죠. 어떤 미지수가 있다면 그 미지수를 묶어서 이 점을 알아내시는 건데요. 반드시 지나는 점, 이 점을 뭐라 한다? 정점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 정점을 좀 구하고 시작하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인데 두 번째 개념이 좀 다소 까다롭죠.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은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일한 요 원리를 원의 방정식에서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앞으로도 계속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파트예요. 이거는 꼭 좀 제대로 복습,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이제 관련된 문제로 가볼까요? 오케이. 자, 이제 필수 4번하고 필수 5번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필수 유형입니다. 보시죠. 직선의 개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개형이라는 건 계략적인 형태의 직선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자, 세수 A, B, 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사분면을 지나냐 이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조건들은 왜 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A, B, C의 부호를 판단해 보라고 준 거죠. 그쵸? 근데 봐보세요. A, B의 곱이 양수다 이런 얘기는 둘이 곱해서 양수인 건 뭐예요? 서로 같은 부호다라는 뜻이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은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런데 BC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B가 0 또는 C가 0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B가 0일 수는 없어요. 앞에 봤더니. 그쵸? B가 0이면 이 식이 성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C가 지금 0인 상황이구나 라는 거죠. C가 0이고 A하고 B는 뭐다? 서로 같은 부호다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직선을 확인해 볼 건데 봐봐요. AB가 0은 아니죠. 그래서 X하고 Y가 사라지진 않네요. X, Y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뭐 가로 직선이든 세로 직선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비스듬한 직선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Y는 이라고 1참수 형태로 정리해 본다면 AX 이항하고요. C 이항하고 B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하고 B가 같은 부호니까 B분의 A가 양수겠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의 부호가? 음수.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음수구나.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C가 0이죠. 그래서 Y절편은 0이구나. 그래서 Y절편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 1번에 해당되는 직선을 그려봅니다. 지금 기울기가 음수고요. Y절편 0이어서 원점 지나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음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지나게끔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1번에 해당되는 직선입니다. 지나는 4분면 몇 사분면 지나냐고 했을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제2사분면 그리고 제4사분면 이렇게 두 사분면을 지납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요 2번을 한번 보죠. 2번. 자, 2번의 상황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A하고 C하고 곱이 양수래요. 그럼 뭐예요? 서로 같은 부호. 그래서 부호로 따져보면 부호는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A하고 C는 서로 같은 부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곱해서 음수네요. 그럼 서로 다른 부호겠죠. 그죠? 누가 양수 누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부호상으로 보자면 그리고 A하고 C하고 같은 부호고 서로 같은 부호고 누구하고는 부호상으로 보면 B는 C하고는 다른 부호다. 그럼 AC가 같고 AC하고 B는 다른 부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부호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부호상으로 보면 서로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아요. 이렇게. 자, 그거 좀 한번 해보죠. 역시나 A나 B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렇게 1참수 형태로 나타내실 수 있겠고요. 1참수 그려보려면 기울기하고 Y절편의 부호 판단하면 되죠. 자, 기울기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A. 자, B하고 A는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러면 B분의 A는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양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양수구나.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Y절편 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인데요. B하고 C가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럼 B분의 C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Y절편이 양수.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럼 자 2번 Y절편 양수니까 적당히 찍으시고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이게 바로 2번 직선의 모습이겠습니다. 됐네요. 자, 몇 사분면 지나나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지나네요. 2번의 정답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지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개형, 대략적으로 이제 뭐 기울기나 Y절편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준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번 직선을 그려보고 그게 몇 사분면을 지나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앞서서 얘기했던 여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 개념이었죠.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앞서서 이제 개념 들을 때, 좀 이해 갈 만한데, 이제 조금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자, 이렇게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딱 보시면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집중! 갑니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자,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등식이 나왔죠? 등식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럼 보나마나 이거는 어떤 도형? 직선이야, 직선. 그쵸? 직선인데 이 직선에 특징이 있을 거다. 아, 미지수 k가 있단 말이죠. 그럼 k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때마다 직선의 모습이 바뀌어요. 식이 바뀌니까 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k 값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보세요. 이 k 값에 상관없이요. 이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라는 거죠. 아, 여기다가 어떤 x에다 숫자, y에다 숫자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딱 넣으면 무조건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군지 우리가 찍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학적으로 알아보자라는 건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끔 저 등식을 변형하려면 어떻게 한다? k가 있는 부분 묶어주고 k가 없는 부분 따로 묶어서 이렇게 k에 관한 식으로 묶어준다. k의 1창, k의 상수항 이렇게. 이해갔어요?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 항등식, 항상 등호 성립하는 식의 풀이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되냐? 선생님 밑줄 그린 이 괄호가 0, 이 괄호가 0이 되게끔 만드는 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아, 이게 아이디어구나. 항등식 개념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럼 전개 좀 해보죠. 전개해보면 그냥 전개할게요. 2kx 더하기 4x. 또 이렇게 전개 좀 해볼게요. 3ky 더하기 5y. 여기다가 k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됐죠. 자, 이제 k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있는 것들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이렇게 3개 있네요. 그래서 k로 묶어봐요. 그러면 2x, 그 다음에 3y, 그 다음 1 이렇게 해서 k가 있는 부분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k가 없는 부분 나머지 3개의 항을 또 묶어줄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바로 요 부분이 0이 되고요. 요 부분이 0이 되게끔 하는 x, y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하시면 돼요. x, y에 어떤 수를 넣으면 요 밑줄 그은 부분이 0이 될까?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 늘 성립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x 더하기 3y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동시에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이 0이 되는 x, y 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찾아봅시다. 이거요. 요 연립방식 풀이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하고 니은 있을 때 우리는 소거할까요? 자, x 소거할게요. 그러면요. 기억의 2배 해가지고 니은을 빼면 x가 소거되겠죠. 그쵸? 자, 그럼 y는 어떻게 되나요? 2배에서 5y 빼는 거예요. 6y에서 5y 빼니까 y 남겠고요. 2배.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1. 자,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배에서 빼도 0이죠. y가 1이지. 1이야. y가 1. 그 y1을 뭐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2x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되면서 x가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아하,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x에 마이너스 2, y에 1을 넣으면 이 등식 무조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이 뭐다? 항상 지나는 점. 아, 요 k값의 것이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뭐라 부른다? 정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x, y에 관한 1차 방식에 이렇게 k라는 미지수가 등장하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몇 코마 몇인지를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 유형이고요. 자, 이제 해석까지 해보면 사실 뭐였다? 앞서도 우리가 개념을 봤듯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거는 바로 요 두 식의 연립방식의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K로 묶어보면 알겠지만 요 앞에 있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즉 읽을 수 있어요. 리딩. 영어 독해하듯이. 자, 앞으로 K가 있고 앞에 1차식, K가 없는 1차식 이렇게 있으면 요 1차식이 나타낸 직선과 요 1차식이 나타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고, 그 교점은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은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고요. 이 마이너스 2,1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읽으시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해하신 거야.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해봤고요. 자,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방식이 주어졌어요. 직선, 두 직선인 거죠. 두 직선의 교점과 그리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점 하나 나오고 그 다음 3,0을 있으니까 두 점 가지고 직선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그 풀이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기존의 개념으로 푸는 게 교점 직접 구한 다음에 좌표 두 개 가지고 직선 설정하는 거는 이미 배운 거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실전에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풀어도 돼요. 자, 오늘 배운 개념을 한번 가보겠다. 그건 뭐냐? 어쨌거나 3,0이란 걸 좀 무시해보자. 3,0은 없다라고 해보세요.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3,0 무시하고 보면 우리는 이거 설정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인 거죠. 좌변하고요. 요 좌변하고 이걸 뭘로 연결하기? K로 연결해서 1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2x-3y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2x-4y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하나. 어디다 K를 붙일 거냐? 여기다 붙이는 여기다 붙이는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K를 한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1차 방식 만들어주면 이미 설정이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근데 정확하게 직선을 알아내려면 K값이 뭔지는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3,0을 지나 라고 했으니까 3,0을 이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x에 3, y에 0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600이니까 5네요. 그렇죠? 자, x에 3 넣으면 6, y 0 넣으면 사라지고, 그래서 6 더하기니까 7, 그래서 7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k값은 마이너스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5를 k 자리에 대입해서 쭉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분모에 있는 7 같은 거는 양변을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정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요 식이 이제 정리된 게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k 자리에 대입해서 양변에 7 곱해서 좀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 교점을 구하는 방식 말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설정하는 방식. 각각의 직선의 좌변을 K로 연결하기, 거기다가 3,0을 대입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기존 방식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거를 알아두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더 복잡한 조건이 나오거나 혹은 더 다양한 개념에 응용되는 거는 바로 요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를 알아두셔야만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도 문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나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본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 푸는 데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 정확하게 좀 숙지하고, 기왕이면 시험 때가 아니라면, 시험 때는 자기가 편한 풀이를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 풀이 방식을 조금 연습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 형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앞서서는 뭐 K를 어디다 붙이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좀 심한 문제에 가면 K를 어디다 붙이냐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중요한 또 포인트로 작용하니까 그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이 사실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유형. 자,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우리가 6번째 유형, 7번째 유형은 쌤이 좀 따로 빼놨어요. 따로 빼놓은 이유가 실력 업 유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이거는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되는 유형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이 유형만 나오면 너무 힘들다,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 중에 하나여서 실력 업 유형으로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다소 까다롭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 거고, 더 어려운 유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잘 복습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좀 이해하신 후에 다음 시간도 또 즐겁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